NCS 기반 병원 코디네이터 제41강 이번 시간에는 환자 정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다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자의 유형을 구분할 때 진료 형태에 따라서는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로 구분하죠. 외래 환자 어떤 사람이에요? 입원하지 않고 당일 왔다 당일 돌아가시는 환자분이죠. 입원 환자는 병원에서 숙식을 하는 환자가 이제 그러면서 진료를 받는 환자죠. 자, 그리고 환자의 내원 경험에 따른 구분으로는 초진 환자와 재진 환자로 구분하는데 병원에서는 보통 초진, 재진 이렇게 부르거나 신환, 구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초진 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병원 근무자들이 쓰는 용어들에 익숙해지셔야 되겠죠. 자, 초진 환자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신 분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어도 이제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한참 뛰어서 다른 진료 과목으로 오신 경우에도 초진으로 해당이 됩니다. 재진 환자는 우리 병원에 다시 한번 오신 분, 계속 이용하시는 분, 이런 분이죠. 보험급여로 구분을 할 때는 일반 환자, 의료보험 환자, 산재보험 환자, 공무상 요양 환자, 자동차 보험 환자 이렇게 구분하고 보통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환자는 건보 환자, 산업재해 보험 환자는 산재 환자, 공무상 요양 환자는 공상 환자, 자동차 보험 환자는 자보 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에서 쓰는 언어들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외래 환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외래 환자는 그날 왔다 그날 돌아가시는 분이라고 했죠. 외래 환자는 입원실을 쓰지 않고 통원 치료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병원급에서는 진료과마다 전문의에 의해서 진료와 협력 진료가 실시되고 있고, 그리고 외래 진료가 병원급에서 왜 중요하냐면 외래 진료를 통해서 입원 환자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래는 병원 경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죠.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 환자보다는 일단은 채산성이 훨씬 높아요. 입원 환자보다 소위 병원에서 투입되는 인력이나 장비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이 훨씬 적은 환자가 외래 환자입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를 잘 관리하는 것은 병원 경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외래 환자는 1차 병원에서도 있고 2차 병원에도 있고 3차 병원에도 있죠. 그런데 외래 환자는 일단 우리가 1차 병원은 의원, 2차 병원은 준종합병원은 3차 병원은 준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앞에서 우리가 병원에 구분할 때 했는데 기억나시죠? 자, 1차 병원은 의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이런 데들이고 여기에서 2차 병원으로 갈 때는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만 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때도 의뢰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나 1차로 보낼 때도 역시 의료급여 회송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 다 했던 내용이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외래 환자를 진료받는 형태에 따라서는 수진 형태라고 그러죠. 외래 환자, 입원 환자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 병원에 내원했던 경험으로는 앞에서 했습니다. 신규 환자, 재진 환자 이렇게 구분하고 질병에 따라서는 초진이냐 재진이냐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지정진료 환자, 혹은 일반 환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어떤 형태로 왔는지에 따라서 응급환자, 여기에서 의뢰서를 가지고 온 의뢰 환자, 일반 환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의료급여 의뢰서와 의료급여 회송서예요. 의료급여 의뢰서는 상급기관으로 보낼 때
의료급여 회송서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보낼 때 사용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가 작성을 해야 되고요. 병원에서 보낼 때 가끔씩 보면 대표자, 그러니까 병원 직인, 그리고 담당 의사 사인 이런 것이 빠져가지고 다시 환자가 가지고 오거나 돌아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잊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거를 작성한 다음에 뒷장에다가 환자 상태와 진료 의견을 달아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상급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상급병원에서는 의료급여 회송서를 하급병원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일반 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환자가 일반 환자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환자 중에서 비급여 대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건강진단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성형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의한 성형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급여를 제한받는 사람, 이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하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보환자. 건보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대상자, 이런 사람이 건강보험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도 우리 알아보았었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환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적용된 생활보호 대상자, 그 다음에 재해가 생겨서 이제 특별히 뭐 의료급여를 제공받게 되는 이재민이라고 보통 하지요. 이재자. 그 다음에 의사상자 보호법에 의해서 의상자나 그 사람의 유족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가족 중에서 지정한 사람,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가족 중에서 문체부에서 요청한 사람, 북한 귀순동포 적용자나 가족, 그리고 이래서 복지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그리고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료급여 환자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무시당한다, 밀렸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산재 환자나 공상 환자, 산재 환자나 공상 환자가 있을 수 있죠. 산재나 공상 모두 사업장 혹은 사업장을 오가는 길에 업무에 필요해서 발생한 환자죠. 그리고 건강보험법을 적용하면 공무상 환자고, 산재보험이 적용이면 산재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보 환자가 있죠. 자동차 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제공받는 서비스, 혹은 이제 공제조합, 운수조합 같은 데서 가입한 차량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환자들이 이제 자보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 유형을 구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병원에서 환자에 따라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이 사람이 향후 우리 병원을 계속 왔을 때 진료기록부가 여러 개가 생기지 않도록 환자마다 고유번호를 반드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요즘은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아직도 수기 차트를 쓰는 병원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런 병원들에서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환자 고유번호를 꼭 부여해서 그 고유번호로 환자를 구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내용이 하나의 차트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환자 유형을 구분할 때 앞에서 우리 신규 환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진 환자는 이미 이제 환자가 발급받은 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때에 따라 변경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건보 환자였다가
그 건보를 적용받지 않고 일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의료 보호 환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건강보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서 건강보험 청구를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청구를 잘못해 가지고 진료비가 이렇게 삭감되거나 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진 환자에게는 변경 사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것들을 반드시 적용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 환자 얘기를 할게요. 소개 환자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누군가에게서 우리 병원을 추천받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개 환자를 어떻게 하면 늘릴까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우리 병원에 대해서 환자가 많은 것들을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스토리거리를 주는 거예요, 소위. 그래서 우리 병원에 대해서 외부에 나가서 입소문을 낼 수 있게끔 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병원에 입소문을 자주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하고는 반드시 진료하고 나서 상담을 한 번 더 해서 정말로 만족하고 우리 병원을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죠. 자, 신규 고객 한 사람이 우리가 기존 고객 한 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규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5배나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 한 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규 고객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소개 환자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도 관리 대상입니다.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을 조금 분석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주 단위, 월 단위로,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냥 쭉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어떤 환자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고객 중심으로 어떤 지역이 혹은 뭐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혹은 우리 병원 인근에 뭐 동종의 병원이 생겼다, 아니면 우리 병원보다 다른 어떤 병원이 어떤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병명 중심으로 인해서 환자가 어떤 만족도를 가지는지, 우리 병원이 해피콜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치료 중단 환자를 잘 분석해서 치료 중단 환자들로 하여금 우리 병원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원인을 찾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점점 장기 통원 환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대한 의식이 증진됐고 전국민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외래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고령 인구, 65세 이상 고령층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드시 질병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병원을 이용하는 질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통원 환자들 우리 병원에서 굉장히 아주 고마운 고객으로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보면 지금 인구가 고령화돼서 65세 인구 비중이 2012년에 11%였는데 2030년이 되면 24.3%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산업도 증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 병원에 환자가 점점점, 고령 환자가 점점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이 고령 환자가 장기 통원 환자인데 이 장기 통원 환자들을 잘 관리해서 입소문이 나게끔 해서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들을 이제 구분을 하고 나면 환자들이 문진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자, 문진표가 뭡니까? 환자가 왔을 때 우리 병원에서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거죠.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으러 여러분이 병원에 가도 뭐 환자 이름,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증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냥 문진입니다. 그런데 이 문진이 왜 중요해요? 이 문진이 충실해야만 진단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진은 환자가 어떤 자각 증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가족력이 어떤지, 그리고 동일한 혹은 유사한 병력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 문진을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정말 지금이 뭐가 제일 불편한지를 문진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문진은 환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환자의 과거,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현재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과거력은 환자가 과거의 병이 어떤 병을 앓았었는지 혹은 유사 질병을 앓았었는지 어떻게 치료됐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질병이 유전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 현재 환자가 많이 불편하다고 할 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점 발전되어 왔는지, 그다음 지금 증상 중에서 가장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꼭 정확하게 기록해서 환자가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는 거의 수기로 하지 않고 전자로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지요. 전자의무기록, 의료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의료기록은 의료진으로 하여금은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 파트에서는 진료나 치료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진료를 지원하는 파트에서는 의료 영상이나 검사 등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원무나 수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환자에 대한 자료나 그 자료나 이런 업무들을 많이 정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병원 경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관리 비용이 감소가 되고, 관리 비용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수익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기 차트를 보관했던 적이 있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가 소프트웨어 설치로서 간단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전자의무기록이 잘 되기 위해서는 OCS라고 병원에서 얘기합니다. 처방 전달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그리고 보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환자 유형별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외래 환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소개 환자와 치료 중단 환자 관리법, 통원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문진과 EMR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병원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